서해에서 가장 먼 바다, 새하얀 해무에 가려 신비함을 더하는 섬, 외연도. 얻을 것 많지 않은 겨울바다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 정겨움이 가득한 이곳. 마을 곳곳에 생동감 넘치는 섬마을 사람들,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 태구의 신비를 간직한 원시의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오랜 전설까지. 세월이 만들어낸 행복한 이야기들이 공존하는 그곳, 외연도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속한 외연도. 보령도서 교통의 중심인 대천항에서 쾌속선을 타고도 53km, 2시간가량 달려가야 도착할 수 있다. 그렇게 크고 작은 70여 개의 섬들을 지나 서해 맨 끝자락에서 만난 외연도. 연기에 쌓인 듯 까마득한 섬이란 뜻처럼 해무에 쌓인 신비로운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 인기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겨울 외연도의 모습은 조금은 한적하다. 날씨가 조금만 좋지 않아도 배 운항이 멈춰 관광객들의 발길이 드문드문하지만 홍합을 딸 수 있는 물때엔 못해서 돌아오는 사람들로 활기를 띈다. 면적 2.18제곱킬로미터, 160여 가구, 50여 명의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한때 서해 어업의 전초기지로 불렸던 섬.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정담을 나누는 골목길 담장 곳곳에는 외연도의 풍경과 섬 아이들의 꿈이 담긴 마을 벽화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어초마을한 작은 예술마을의 느낌마저 전해진다. 외연도와 함께 1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외연열도는 군사적 목적이나 어선들의 긴급 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도의 세 섬 중 가장 큰 섬으로 고려 25대 충렬왕 때 최유준이 바른말을 하다가 유배되어 귀향을 살았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예부터 섬에 오동나무가 많다 하여 이름 붙은 오도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작은 섬, 외오도. 붉은 돌이 시루떡을 겹겹이 쌓아놓은 듯하다 해서 불리게 된 섬, 수도. 큰 수수떡과 작은 수수떡, 덕 등 총 3개로 이루어진 섬이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횡경도까지. 외연도 주변에 자리한 외연열도의 작은 섬들의 자태에 흠뻑 취하게 되는데, 사람과 풍광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외연도. 이번엔 무인도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러 배에 올랐다. 보물섬처럼 외연도를 호위하고 있는 외연열도의 신비로운 모습은 가까이 다가설수록 더욱 천혜의 경관을 자랑한다.
현재 주변의 무인도는 10여 개. 유인도였던 섬들도 주민들이 외연도로 이동하면서 점점 무인도화 되어가고 있다. 지금 대나무 다 번졌잖아. 거기 봐. 예. 올라가면 다 대나무에 지금. 집터는 다 거의 대나무로 번지더라고요. 그랬겠지. 이상하게. 근데 여기서 지금 집터가 보이는 것 같아 보여. 지금 우리가 여기 이거 뭐 이렇게 너무 막 제가 어렸을 때는 이미 이주가 돼 있던 상태거든요. 이주를 해 오셔서 외연도에서는 이제 여기가 지금은 지명이 이제 5도로 돼 있는데 저희는 여기를 머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머금에서 오신 분들에게 갖고 머금집, 항도 같은 경우는 느레집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생계를 위해 떠나왔지만 추억은 생생하게 남아있다. 한때는 유인도였지만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섬 위에 외롭게 남겨진 무인도들. 외연도로 이제온 이종분 할머니도 그 시절을 잊지 못한다. 주변 섬, 그 작은 섬들에서 외연도로 많이들 들어오셨다면서요? 많이 들어왔지. 나 사는 데는 새 가구 살다 들어오고 다 늘에 빗개기 그래 새가 안 돼서 들어왔지. 많이요 여기 그런 사람들. 새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작은 섬 오도. 한 번인가 가서 샘이 물 안 먹은 게 많이 익었다고 먹던 샘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갈리만 하나도 물도 없고 그건 정신나. 이렇게 한번 갔었던 게 아마. 외연도는 그렇게 작은 섬들의 이야기도 품어 안고 있었다. 뿌연 안개에 쌓인 외연도의 새벽. 한 남자의 발길이 바쁘다. 물이 많이 빠지면 바위 위에 그 단단한 모습을 드러내는 홍합을 만나기 위해서다. 따개비와 엉겨 붙어 있는 자연산 홍합. 새로 만들어 끝이 뾰족한 비창이라는 도구로 캐내는데 바닷가 바로 옆에서 캐는 홍합은 씨알이 잘고 못에서 떨어진 암초 위에서 딴 것은 큼직하다. 홍합 잡는 게 어려운가요? 물 썰물 때 따야 되니까요. 물 썰물 때 따야 돼서 그때 빨리 따야 되니까 튀지 않고 따는 거죠. 겨울철 거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홍합 채취. 바닷물이 빠진 2-3시간 동안 재빨리 캐내야 한다. 저희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뭐랄까 어장이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장이 좋으니까 어족 자원도 굉장히 풍부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잡히는 양이 감소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잡히고 풍요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다가 그렇게 풍요롭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이제는 가꿔야 되는데. 늘 아낌없이 주었고 그랬기에 더 소중했던 바다. 하지만 2007년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는 이곳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시커먼 기름때를 겹겹이 휘감고 신음하는 바다에서 한때는 서해 바다 어업의 전초기지라 불렸던 풍요로웠던 어장도 예전 모습을 잃어갔다. 어르신들도 하루 나가시면은 광어, 우럭 해서 많이 잡으셨죠. 수입이 좀 많으셨던 편인데 지금은 작업을 거의 안 나가셔요. 어르신들. 아주 좋은 때에만 나가시고. 여전히 어부들에게는 혹독한 계절이지만 바다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되살아나 다시 희망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다. 그 시간 마을에선 사람 냄새에 솔솔 풍기는 정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홍합을 다듬는 능숙한 손길, 손안을 꽉 채우는 씨알 굵은 홍합의 속살이 탐스럽게 드러난다. 다른 지역하고 이 홍합이 다른 거 있나요? 홍합이 살이 쪄 있지. 살이 쪄 있다고. 뭐 나가 보면은 짜장면 짬뽕에도 들어가고 뭐 된장국에도 들어가고 다 이 홍합이 들어가던데 그건 전부 다 양식 거. 걔는 별 맛이 없지. 홍합의 진미가 안 나는 거지. 누군가는 자연산 화로회에는 이렇다 할 향토 음식 하나 없다고도 하지만 이곳의 홍합은 귀한 만큼 소박하면서도 가장 향토적인 요리가 된다. 홍합을 잘게 썰어놓고 밥을 지으면 완성되는 홍합밥. 50년대, 60년대는 이제 양식이 부족하니까 이제 보리쌀하고 같이 혼합을 하면 차지니까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 일가족이 보통 7식구나 이제 9식구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조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노인네들이 밥을 한 것 같아, 이걸. 지금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이 모든 것이 이제 풍요로우니까 먹지는 않고 이게 말이야 항암 치료에 좋다고 하니까 이제 먹고 이제 우리가 소득을 하는데 이게 참 고소득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효자라니까. 서해에서 물잠뱅이로 부르는 꼼치를 나흘 동안 말려 무와 김장김치를 넣고 끓인 시원한 물잠뱅이 매운탕. 여기에 잘게 다진 홍합에 청양고추와 파를 넣어 부친 홍합전도 별미다. 상위를 풍성하게 채운 붉은 살들, 갯내음이 가득 퍼지고 홍합 특유의 향과 쫄깃한 육질의 담백함이 어우러진 정감 넘치는 한상이 차려졌는데 외연도 바다가 선물한 작은 행복. 맛있다. 맛있지? 아 맛있다. 어쨌든 겨울 고기는 잠뱅이가 최고일 뿐이야. 맛이 최고다. 물잠뱅이 국은 응. 술 먹은 사람 해장국이 제일 좋은 거야. 주민들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즐거운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 곳곳 저마다의 행복을 만들어가며 외연도의 밤은 깊어갔다. 다음 날, 겨울에도 싱그러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당산을 찾았다. 개화할 준비를 마친 동백나무는 중국 제나라에서 온 전행 장군이 심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자라 하늘을 가릴 정도로 훌쩍 키가 컸다. 그리고 250살이 된 1미터가 넘는 팽나무와 후박나무, 담쟁이 덩굴 등 한겨울에도 푸르른 상록수림은 천연기념물 136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서해의 보물섬이라 불리는 만큼 보물 같은 원시림을 간직하고 있는 외연도. 하지만 곳곳에서
태풍 곰파스와 볼라벤이 휩쓸고 간 흔적들을 느낄 수 있다. 수백 년을 견뎌온 동백나무와 두 그루의 나무가 이어져 연인들의 사랑을 받던 사랑나무도 처참하게 잘려지고 말았는데, 그런 숲을 되살리려 요즘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1, 20년 커가지고 나무가 저 정도는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큰 나무가 뽑힐 정도로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나무들이 이제 뭐 넘어가다 보니까 결코 작은 피해라고는 할 수 없죠. 마을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울패했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있었던 게 저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려 있잖아요. 하늘이 막힐 정도로 나무들이 그렇게 유지가 돼 있다가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잡풀들도 많이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단기간엔 찾기 쉽지 않겠죠. 자연이 준 시련 속에서 말라 죽어간 나무들. 수백 년 함께 섬을 지켜온 이웃 같은 존재이기에 섬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실로 크다. 하지만 상록수림의 질긴 생명력은 그 푸르른 빛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픈 이야기를 뒤로한 채 숲길을 걸어가다 보면 옛 전설을 만날 수 있는데, 마을의 소신으로 여겨지는 중국 장국시대의 제나라 전행 장군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매년 마을 사람들은 섬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던진 장군을 추모하며 풍어를 기원하는 제례를 지내고 있는데, 전행 장군은 마을의 벽화로 남겨질 정도로 마을 사람들에겐 소중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풍어제라고 하지, 옛날에는 그냥 당제라고 했었는데 4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달에 한 번 하고 2번씩 한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은 살기가 넉넉하지만 그때는 살기가 참 어려웠었는데도 그렇게 정성을 모아가지고서 1년에 2번씩이나 지낸다고 보면 대단한 축제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 개축해 기와를 얹은 사당. 이 나무가 장배를 띄우면, 장배라는 건 소 장 보러 가는 배, 소 실러 가는 배. 그 배가 가면 동네 젊은 사람들이 다 여기 올라가지고서 이 나무를 이렇게 좀 다 해서 여기다 쌓아놔요. 쌓아놓으면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서 저기서 이제 소 한 마리를 다 쌓는 거죠. 매년 음력 2월 15일에 외연도에선 400년 전통의 풍어당제가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제를 올리기 위해 이곳에선 음식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바다와 맞서야 했던 섬 사람들의 치열한 삶이 녹아있는 제례이면서 함께 즐겼던 축제이기도 했다. 튼튼한 소, 그리고 전행 장군과 그의 아내, 딸을 위한 한복을 제물로 바치고 마을의 안녕을 빌었던 축제. 그런데 여기엔 독특한 것이 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제를 치르는 것도 모두 남자인데, 부정을 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산 곳곳에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여기가 이 산으로 봤을 제일 높은 봉색인데 여의보 가을땅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니 소 뼈다 같은 거 그런 걸 머리하고 다리하고 그런 뼈를 여기다가니 많이 넣는데요. 여기서 고기를 훔쳐갖고서 옛날에 갖고 가다가 얼마 가기도 못하고 사람이 죽은 다리가 있어요. 아직도 이곳엔 작년 풍어제 때 묻어놓은 뼈가 그대로 남아있다. 애기 된 사람이 있든지 그러면
여기를 못 오고 또 상당한 사람들, 초상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못 왔어요. 보면 몸 스스로가 잘못될까 봐. 뭐 누가 오지 말라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못 한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불량한 사람이 오면 잘못될까 봐. 산 뒤편에 자리한 해막터. 당제를 지낼 때 임산부의 피부정을 막기 위해 머물렀던 임시 거처다. 당제의 날짜가 잡히고 재물을 구하러 가기 위해 배가 뜨면 곧바로 해막터로 떠났던 임산부들. 마을의 안녕을 간절히 기원했던 섬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한데 지금은 해막터의 돌담만 덩그러니 남은 채 옛 이야기를 쓸쓸히 간직하고 있다. 산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바다의 이야기도 궁금해진다. 하얀 파도가 아름답게 밀려드는 바닷가 섬의 북쪽엔 몽돌이라 불리는 작은 자갈이 끝없이 펼쳐진 도사금 해변이 있다. 해변마다 각양각색의 바닷돌을 보는 재미도 이채롭다. 작은 자갈들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상적 해변을 듬직하게 지키고 있는 큰 몽돌들이 자리한 큰 명금을 만날 수 있다. 파도가 만들어낸 이색적인 풍경들은 보물섬 의연도의 진가를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몽돌 해변에서 섬에서 가장 높은 봉화산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전망이 탁월해 바다와 산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기암괴석과 푸르른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덧 눈앞에 아름다운 바위와 섬들의 풍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해발 279m의 봉화산 정상에 오르면 조선 초기에 세워졌다는 허물어진 봉화대 타워, 표지석 대신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돌탑이 숲을 사이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의연도는 정감 있는 사람들과 추억이 살아 숨쉬는 무인도, 태고의 원시림까지 엄마의 품처럼 넉넉한 가슴으로 많은 보물들을 소중하게 안아주고 있다. 자연은 섬을 만들었고 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변하지 않는 바다와 자연을 사물하며 서해바다 끝자락에서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섬 의연도.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림의 모습처럼 살아 숨쉬는 섬의 이야기들은 오늘도 다시 쓰여지고 있다.